이 결론부터 얘기할까? 과정을 떠나서 네. 몇 군데 못 할 겁니다.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뭐 한다 안 한다 막 얘기 많다가 다시 또 이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태스크포스와 이제 특별법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예 브리핑을 했어요. 신도시 태스크포스 추진할 거냐? 거기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하는데 이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재건축들 다 템포를 맞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도 어느 정도 다 차 있잖아요. 층수가. 네네. 근데 이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겠지만 이제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증가할 수 있지는 않을 것처럼 이제 얘기를 나오고, 또 용적률 변수도 역세권 중심으로, 우리가 근데 1기 신도시 추천할 때 거의 역세권 주변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물려 가지고 용적률 올릴 수 있는 것들 돼 있고,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청년이나 공공임대 이렇게 얘기를 또 하네요. 그리고 500% 주는 건 없다고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딱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네요. 그냥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해서 보면은 1기 신도시 자체 공간을 재창조하는 거에서 뭐 역세권이냐 뭐 아니냐 이런 입지를 따져가지고 적용해주겠다라는, 전체가 아니라 그냥 다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벌어질까? 우선은 1기 신도시 관련한 특별법 법안 발의가 민주당 쪽도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제 국힘도 이제 발의했거든요. 저도 이제 내용 비교를 잘 상세히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뉴스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니까 아니 나는 1기 신도시에는 안 속해 있는데 우리 동네나 저 동네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해주고 저 동네는 해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특혜 논란? 우리 동네도 구축 아파트가 잔뜩 몰려 있는데 1기 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해준다? 그럼 이제 뚜껑이 살짝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법 내용에 저는 1기 신도시라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조건을 달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노후 연한 뭐 20년 또는 25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몇 호가 몰려 있고 그 총면적이 뭐 몇 해발 이상이고 이런 어떤 지정 요건에 대해서 당연히 법에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명확해야지만 어떤 특혜 논란에 벗어날 수 있다. 이게 1기 신도시 다 떠나서 특혜 논란 들어서는 순간 이거는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된다면은 이게 정말 1기 신도시만의 일일 것이냐를 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용인에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1기 신도시 아닌 이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인천에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일이 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봐요.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뭐라 그래야 되나? 보통 뭐 단어가 있겠죠.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노후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밀집지, 그렇죠. 그런 지역들.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 사이즈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사이즈 갈 수 있는 법이 될 것이고, 이 결론부터 얘기할까? 과정을 떠나서 몇 군데 못 할 겁니다. 왜냐? 말했잖아요. 이주 답이 없어. 이 사람도 이주 어디다 시킬 거예요? 뭐 그리고 얘기해도 공간이 있다고 쳐. 공간이 있다고 쳐요. 공간도 없지만 없지. 일단 임대료가 저는 이렇게 봐요. 한 3배 오를걸요? 너무 심한가? 한 3배 오를 거야. 2배는 안 끝날 것 같아. 지금 임대료 시세에 이거 2주 시작되면은 답 없어. 이제 대충 우리가 10년 있다 이주한다 칩시다. 가정해 봅시다. 2030 몇 년도에 1기 신도시 분당 어디가 이주한대요. 일산도 뭐 이주한대요. 평촌도 이주한대요. 근데 갑자기 딱 보니까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서울에서도 신속통합 이주하고요. 뭐 공공복합 사업 이주하고요. 공공재개발 이주하고요. 자유주택 정비에 뭐 역세권 시프트에 다 이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임대료 2배 올려서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 안 끝나.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그 다음 정부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묵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우리가 법도 있고 다 좋고 물리적인 어떤 정량 기준 다 좋은데 사회가 그것만 돌아가진 않아요. 세상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먼저 진행되는 몇 군데나 이게 될 것이지 나머지는 하세월 기다려야 될 거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주 대책이
묘수가 나오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먼저 진행하는 곳들은 어디가 될 것이냐? 주민의견이 모아지는 곳이요? 아니죠. 상급지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겠냐? 얘기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죠. 그 다음은 누구냐? 평촌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3번 얘기 잠깐 나와서 얘기했을 때 했던 말이 빨리 갈 수 있는 3번 지역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거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3번이라는 얘기신도시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 형님들이 나가야지만 뒤따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 내가 먼저 장가 갈게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잠깐만. 형도 안 갔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나온 것 자체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여론에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쉽게 진행되기도 사실 맞다, 어렵다고 봐요. 그 얘기도 힘드는구나.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용적률 부분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선정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말했듯이 단계별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요. 단계라는 것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뜻인데 그럼 순서에 대한 충돌 이거 여론 악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전반적인 노후된 아파트들 다시 해줄게라는 여론만 심어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쉽게 진행되기는 전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과 사업성이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사실 진짜 500%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좀 뭔가 재건축하고 하는 맛이 좀 그 추가 분담금 그런 게 좀 낮아질 텐데 지금 이게 그냥 기존에서 조금만 인상되는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의 재건축법과도 상충되면서 그리고 이 용적률에서도 뭐 나눠서 준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3기 신도시 분양하지 말고 전 세대 1기 신도시 이주 공간으로 모르겠어요. 거기 사는 분들이 또 3기 신도시 뭐 이런 걸로 잠깐 내가 옮기겠다.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학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전세 대란이 똑같이 1기 신도시가 이주해도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전세 대란의 타격이 따따블로 오일 자리가 맞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건데 그 여러 가지 현실 중에서 가장 센 벽은 높은 벽은 장벽은 이주다. 답이 없다. 답이 없고 만약에 결론만 생각합시다. 1기 신도시가 정말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입주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전세가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라 있을 것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만 전세가가 3배 오르면 다른 지역들은 상관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타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저는 이런 1기 신도시든 서울의 신속통합이든 10년 있다 입주한다고 만약에 그냥 간주를 해봤을 때 중간에 무조건 한번 침체기가 오겠죠, 부동산 시장이. 오지. 무조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침체기가 왔는데 이거 이주하는 날 그냥 대급등하는 전환점이 이거 입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주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고서 뉴스를 보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건 피할 수 없는 벽이에요, 이거. 맞아. 그래서 이게 그 세부화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세부화되어 있는 게. 그래서 추진은 뭐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형 그랬지만 저는 그쪽 좋아요. 금정. 금정? 네, GTX 연결돼서 내가 봤을 땐 거기가 좀 사업성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금정은 사실 좀 일찍 들어왔었어요. 이제 한 13년도. 뭐 얘기 너무 일찍 들어가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가서 그 갭이 1,000만 원이 안 됐으니까요. 뭐 19평, 17평, 뭐 21평 이런 곳들 사는데 1,500, 뭐 돈 1,000, 다 임대사업 내서 이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애들도 있고 또 리모델링밖에 못할 애들 있잖아요. 단지마다 다 다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정 신도시들 중에서 이 재건축이 가능한 약간 단지들이 있는데 너무 오바스럽게 고평가된 단지들이 있다. 그냥 그 친구들이 잘난 거는 이해해요. 근데 너무 뭐 아나무인인 거죠, 이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런 단지.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우리가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가차 없어. 원래 매도 얘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살 게 많은데 그걸 왜 사고 있냐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면서 이거 하려면 일단 저거 볼 때는 이제 기존의 우리 용적률에 대한 층수에 대한 그 획일적인 거에서 벗어나기로 했잖아요. 지금 서울부터 고층과 또 뭐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먼저 개발한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 줘야지 맞다고 봐요. 층수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좀 서울부터 뭔가 해놓고 이게 돼야지. 서울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1기 신도시 하면
뭐 난 서울 뭐 여의도랑 목동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게 정말 할아버지 됐을 때 이신도시 재건축 볼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푸는 사람이 어떤 행정부든 정부든 간에 대단한 업적을 세우게 될 거고 또 그 박수 받는 것만큼 굉장한 비난을 그쵸. 받게 될 것이다. 어.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완벽한 정책은 없죠. 아 이거 딱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 아파. 머리 아파요. 네.